독일의 권위 있는 매체가 발표한 세계 8대 기적. 그 리스트에는 놀라운 반전들이 가득했습니다. 인구 15만의 작은 섬나라가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고 50년이 넘도록 우승하지 못했던 팀들이 트로피를 들어올렸으며 4부 리그팀이 거대한 클럽을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놀라운 이야기들 사이에서 단 하나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팀이 아닌 개인의 이름,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축구는 팀 스포츠입니다. 하지만 2025년 한 선수가 그 공식을 뛰어넘었습니다. 15년간의 기다림, 10년간의 헌신,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단 하나의 순간. 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위테커입니다. 런던에서 15년째 축구 전문 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25일 독일의 권위 있는 축구 통계 매체 트랜스퍼마르크트가 그해 세계 축구계에서 일어난 8가지 기적을 발표했습니다. 그 리스트를 처음 봤을 때 저는 잠시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놀라운 역전승을 거둔 팀들, 예상을 뒤엎은 우승팀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선수 개인의 이름이 하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 클럽도 국가대표팀도 아닌 선수 한 명의 이름만이 기적으로 분류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업계에서 오래 일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보통 기적이라고 하면 레스터시티의 우승 같은 팀 단위의 이변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인구 15만 명의 소국 퀴라소가 사상 처음으로 FIFA 월드컵 본선행 티켓을 거머쥔 사건, 51년 만에 코파 이탈리아를 제패한 볼로냐, 56년에 무관을 끝낸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리그컵 우승, 이런 것들이 바로 기적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손흥민이라는 한 선수의 여정 자체를 기적으로 정의했더군요. 단순히 뛰어난 활약이 아니라 그가 걸어온 길 전체를 하나의 서사로 본 것입니다. 2010년 독일 함부르크에서 프로로 데뷔한 이후 15년. 그 긴 세월 동안 국가대표팀과 소속팀에서 우승과는 연을 맺지 못하다가 지난 5월 2025 유로파리그 결승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1대 0으로 꺾으며 마침내 무관에서 탈출한 이야기 말입니다. 리스트에 오른 다른 항목들을 살펴봤습니다. 4부 리그 팀인 그림즈비 타운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격파한 일, 바이에른 뮌헨의 16연승, 92년 만에 네덜란드 컵 대회를 제패한 고어헤드 이글스, 크리스털 팰리스의 창단, 첫 FA컵 우승, 모두 놀라운 사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경우는 결과보다 과정에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마침내 무엇을 이루어냈는지, 그 모든 것이 하나로 엮여 기적이 된 것입니다. 유럽 무대에서 월드클래스 공격수로 성장한 손흥민의 역대 첫 우승, 트로피 자체가 기적으로 불리기에 충분했다는 평가였습니다. 트랜스퍼마르크트가 뽑은 8대 기적 항목에서 팀이나 국가가 아닌 선수, 개인으로 뽑힌 것은 손흥민이 유일했습니다. 런던의 동료 기자들은 대부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흥민이니까 당연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트로피 없이 한 팀을 지킨다는 것이 정말 당연한 선택일 수 있을까요?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조세 무리뉴, 안토니오 콘테 같은 세계적인 명장들도, 해리 케인, 가레스 베일, 루카 모드리치 같은 슈퍼스타들도 해내지 못하고 떠났던 그 자리를 말입니다. 수많은 스타 플레이어가 트로피를 찾아 팀을 떠나는 상황에서도 자리를 지켰다는 것, 그리고 결국 그 자리에서 해냈다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손흥민의 이름 아래에는 수많은 첫 번째라는 기록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손흥민의 이름 아래에는 숫자들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유럽 진출 15년 만에 첫 클럽 우승, 토트넘 입단 10년 만에 첫 트로피, 토트넘 역사상 단 3번째 유럽 우승 주장, 동시에 팀의 41년 만에 유럽 대항전 우승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토트넘보다 손흥민을 먼저 떠올렸습니다. 2024-25 시즌 유로파리그가 시작되기 전 세계 베팅 업체들과 통계 매체들은 토트넘을 우승 확률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윌리엄 힐, 베삼65 등 유명 베팅 업체들은 토트넘의 우승 배당률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보다 낮게 책정했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 스코어 90 역시 토트넘을 전체 첫 번째에 올려놨습니다. 우승 확률은 무려 15%로 책정됐습니다. 챔피언스리그 탈락팀의 유로파리그 합류 폐지 등 바뀐 대회 방식과 토트넘의 전력을 근거로 전문가들은 우승 가능성을 높게 점쳤습니다. 실제로 토트넘은 조별리그부터 결승까지 탄탄한 전력을 과시하며 우승 후보 첫 순위다운 면모를 보였습니다. 객관적 전력상 우승은 이른바 정배였습니다. 그럼에도 기적으로 불리는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토트넘이라는 구단이 가진 지독한 17년 무관 징크스.
그리고 월드클래스 기량을 가졌음에도 우승 트로피와는 인연이 없었던 손흥민의 개인사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5월 스페인 빌바오 산마메스 경기장에서 열린 유로파리그 결승전. 손흥민은 부상에서 회복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정상 컨디션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교체 명단에서 출발했습니다. 토트넘은 전반 42분 브레넌 존슨의 선제골로 앞서갔고 손흥민은 후반 22분 투입됐습니다. 토트넘이 메뉴 상대로 수비적인 운영을 선택하면서 손흥민도 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결국 1대 0으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토트넘은 지난 2008년 잉글랜드 풋볼리그컵 우승 이후 17년 만에 메이저 대회에서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유럽 대항전 우승은 1983-84 시즌 UFA컵 이후 41년 만의 트로피였습니다. 손흥민에게는 더욱 감격스러운 우승이었습니다. 바로 생애 첫 프로커리어 우승이기 때문입니다.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금메달로 우승한 경력이 있었지만 이 대회는 연령 제한이 있는 대회였습니다. 유럽 최정상 무대 중 하나인 유로파리그 우승으로 마침내 커리어 첫 트로피를 거머쥔 것입니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린 후 손흥민은 펑펑 눈물을 흘렸습니다. 동료들과 기쁨을 나눴고 우승 세레머니에서는 주장으로서 직접 트로피를 들고 세레머니를 즐겼습니다. 토트넘 역사상 유럽 대항전 트로피를 들어올린 주장은 앨런 멀러리, 스티브 페리맨, 그리고 손흥민 단 3명뿐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중계사 TNT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그날 하루만큼은 레전드가 됐다고 처음으로 인정하더군요. 17년 동안 아무도 해내지 못했던 것을 그가 해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늘 꿈꿔왔던 것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그는 무관의 에이스로 불렸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쌓아올린 것은 기록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면 화려함 뒤에 숨겨진 아픔도 함께 존재했습니다. 2015년 토트넘에 입단한 손흥민은 이적 초반 프리미어리그의 빠른 템포에 고전했습니다. 하지만 2년차 시즌부터 반등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공식전 47경기 21, 골 7도움을 올리며 프리미어리그 수위급 공격수로 발돋움했습니다. 이후부터는 승승장구했습니다. 크리스티안 에릭센, 델리 알리, 해리 케인과 더불어 DSK, 라인이라 불린 특급 공격진 일원이 되어 골문을 사냥했습니다. 에이스로 거듭난 손흥민은 10년간 173 골 101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전성기를 이끌었습니다. 골잡이다운 활약으로 토트넘의 공격을 책임지며 프리미어리그를 대표하는 공격수가 됐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개인 기록과 달리 유독 우승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2018-19 시즌 UEFA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 올랐지만 리버풀에게 패했습니다. 2020-21 시즌 EFL컵 결승전에서도 맨체스터 시티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앞에서 번번이 우승이 무산되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무관에 지친 동료들은 하나둘 토트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에릭센과 알리, 케인은 모두 새로운 도전을 선택했습니다. 해리 케인은 바이에른 뮌헨으로, 가레스 베일은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했습니다. 세계적인 명장들과 슈퍼스타들이 토트넘을 떠나는 상황에서도 손흥민만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의 선택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 큰 팀으로의 이적 제한도 있었을 것이고 트로피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기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토트넘에 남아 팀의 우승을 위해 노력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는 마침내 보답을 받았습니다. 지난 5월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 만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정상에 올랐습니다.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태였지만 후반전 교체 출전에 1대 0 리드를 안정적으로 지켜내며 경기를 매듭지었습니다. 15년의 긴 기다림 끝에 들어올린 우승 트로피였습니다. 토트넘 10년 차에 이룬 우승이었고 17년 무관에 시달린 팀에 우승컵을 선물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첫 우승 트로피를 손에 쥔 손흥민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지난 12월 작별식을 위해 런던에 방문했던 손흥민은 인터뷰에서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항상 뭔가 하나가 빠져있는 느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완벽해 보이는데도 말입니다. 어릴 때 완벽한 조각을 찾으려고 했듯이 항상 마지막 조각을 찾고 있었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마침내 마지막 조각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 중 하나였다고 고백했습니다. 자랑스러운 팀 동료들과 함께 그 기쁨을 온전히 누렸다고 했습니다. 무관의 에이스에서 토트넘의 전설로 거듭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우승 확률이 높았던 토트넘의 우승이 왜 기적으로 불렸을까요? 사실 토트넘의 우승 가능성은 결코 낮지 않았습니다. 대회 전부터 유력한 우승 후보였습니다.
하지만 기적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이유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 긴 기다림과 단단한 인내, 누구보다 조용히 팀을 버티며 지켜낸 한 선수의 서사, 그것이 바로 기적이었습니다. 유독 이변이 많이 속출했던 한 해였습니다. 인구 15만에 불과한 퀴라소가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고 사부리그 그림즈비가 잉글랜드 풋볼리그컵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탈락시켰습니다. 지난 시즌 뉴카슬 유나이티드가 리버풀을 꺾고 EFL컵에서 우승하며 70년 만에 국내 대회 우승을 차지하는 반전을 낳았습니다. 페이컵 결승전에서는 크리스털 팰리스가 맨체스터 시티를 무너뜨리고 구단 역사상 첫 번째 메이저 대회 트로피를 들었습니다. 유럽 전역에서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코파 이탈리아에서는 볼로냐가 세리에이 강호 AC 밀란을 제압하면서 51년 만에 메이저 대회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고어헤드 이글스가 KNVB컵에서 93년 만에 첫 트로피를 땄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2시즌 만에 분데스리가 우승을 탈환하면서 해리 케인의 무관, 저주가 커리어 15년 만에 풀렸습니다. 모두가 놀라운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다른 기적들이 예상을 뒤엎은 결과였다면 손흥민의 기적은 예상할 수 있었던 우승이 왜 이토록 오래 걸렸는가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토트넘은 충분한 전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였습니다. 그런데도 시간이 토트넘 무관 기간으로 생각하면 무려 17년입니다. 그 17년 동안 얼마나 많은 선수들이 토트넘을 떠났습니까? 얼마나 많은 감독들이 실패를 인정하고 자리를 떠났습니까? 손흥민만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더 큰 팀으로의 이적 제안도 있었을 것입니다. 트로피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기회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토트넘을 선택했습니다. 커리어 15년 동안 첫 우승을 간절히 기다린 그는 토트넘이 메뉴 상대로 수비적인 운영을 선택하면서 손흥민도 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공격수였지만 수비에 가담했습니다. 압박에 참여했습니다. 팀이 필요로 하는 역할을 묵묵히 수행했습니다. 결국 1대 0으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린 후 손흥민은 펑펑 눈물을 흘렸습니다. 15년을 기다린 눈물이었습니다. 10년을 한 팀에서 버틴 눈물이었습니다. 수많은 동료들이 떠나는 것을 지켜보며 혼자 남았던 외로움의 눈물이었습니다. 동료들과 기쁨을 나눴고 우승 세레머니에서는 주장으로서 직접 트로피를 들고 세레머니를 즐겼습니다. 토트넘 역사상 유럽 대항전 트로피를 들어 올린 주장은 단 3명뿐입니다. 앨런 멀러리, 스티브 페리맨, 그리고 손흥민. 그는 토트넘의 역사 그 자체가 됐습니다. 트랜스퍼마르크트가 손흥민의 우승을 기적으로 꼽은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팀이 어려울 때 떠나지 않고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결국엔 팀을 정상에 올려놓은 한 선수의 위대함, 그것이 팀의 역사보다 더 크게 빛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토트넘의 우승이 아닌 손흥민의 우승을 기억하는 이유였습니다.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축구계에서 자주 인용되는 말입니다. 하지만 2025년 손흥민이 보여준 리더십과 헌신은 이 문장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팀의 한계를 넘어섰고 팀의 역사를 다시 썼습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에 입단한 2015년부터 2025년까지 토트넘은 끊임없이 변화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손흥민은 토트넘의 중심이었습니다. 공격의 핵심이었고 팀의 얼굴이었으며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크리스티안 에릭센이 떠났을 때, 델리 알리가 몰락했을 때, 해리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으로 떠났을 때, 그때마다 토트넘 팬들은 불안해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있었기에 토트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의 영향력은 단순히 골과 어시스트로만 측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젊은 선수들에게는 롤모델이었고 동료들에게는 믿음직한 형이었으며 팬들에게는 희망이었습니다. 토트넘이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마다 손흥민은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해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준우승의 아픔도 EFL컵 결승전 패배의 좌절도 손흥민은 혼자서 감내했습니다. 팀 동료들이 하나둘 떠나갈 때도 더 큰 팀에서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옛 동료들의 소식을 들을 때도 그는 토트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장 완장을 찬 손흥민은 더욱 달라졌습니다. 그 경기장 안팎에서 팀을 이끌었습니다.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 동료들을 다독였고 훈련장에서는 누구보다 모범을 보였습니다. 인터뷰에서는 언제나 팀을 먼저 생각했고 개인 기록보다 팀의 성적을 우선시했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결승전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태였지만 그는 교체 명단을 받아들였습니다. 팀이 필요로 한다면 벤치에서 시작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후반 22분 투입된 후에는 공격수임에도 불구하고 수비에 헌신했습니다. 팀의 승리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역할을 기꺼이 바꿀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차지하는 위치였습니다. 그는 단순한 에이스가 아니었습니다. 팀의 정체성이었고 토트넘이라는 이름 그 자체였습니다.
17년 동안 트로피를 들지 못했던 토트넘이 마침내 우승할 수 있었던 것은 손흥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명장들도 뛰어난 스트라이커들도 해내지 못했던 일을 손흥민이 해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실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헌신과 인내, 그리고 팀에 대한 사랑의 문제였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을 사랑했고, 토트넘은 손흥민을 통해 다시 태어났습니다. 기적의 중심은 토트넘이 아닌 손흥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토트넘의 우승보다 손흥민의 우승을 먼저 떠올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네, 그는 팀의 한계를 뛰어넘어 토트넘을 정상으로 끌어올린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우승은 손흥민에게 있어서도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우승 이후 손흥민은 말했습니다. 항상 마지막 한 조각이 비어 있었다. 이제야 완성됐다. 유럽에서의 마지막 퍼즐을 맞춘 그는 그 여운을 남긴 채 미국으로 무대를 옮겼습니다. 토트넘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루고 떠난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지난 12월 10일 손흥민은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을 방문했습니다. 이적 후 처음으로 친정인 토트넘을 방문해 북런던 현지 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10년이었고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항상 스퍼스이며 여러분과 함께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곳은 언제나 자신의 집이며 팬들을 절대 잊지 않겠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LA도 언제든 방문해달라며 그러면 정말 기쁠 것이라는 감사 인사와 작별의 말을 전했습니다. 지난 12월 18일 토트넘이 공개한 다큐멘터리 손흥민. 홈커밍에서 그는 더욱 솔직한 심정을 털어놨습니다. 항상 무언가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했습니다. 완벽한 한 조각 말입니다. 어릴 때 완벽한 조각을 찾으려고 하던 때처럼 항상 마지막 조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마지막 조각을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 중 하나였다고 회상했습니다. 자랑스러운 팀 동료들과 함께 그 기쁨을 온전히 누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바로 떠날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손흥민은 자신이 정말 신뢰하는 분들에게 의견을 많이 물어봤고 모두 내 결정을 진심으로 기뻐해 줬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모두 지지해 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승전 이후 구단에 자신의 뜻을 전했습니다. 타이밍이 완벽했다는 것입니다. 토트넘에서의 마지막 경기는 빌바오였고 토트넘 커리어를 마무리하기 가장 좋은 때였다고 생각했습니다. 10년간 뛴 팀이기 때문에 손흥민은 토트넘을 상대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토트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팀을 떠난다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쉽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계속 팀에 남는다면 팀과 자신 모두에게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적을 앞두고 여러 선택지가 있었지만 다른 프리미어리그 팀으로는 이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토트넘을 상대 팀으로 만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토트넘을 존중해 아예 다른 리그로 떠나기로 마음먹었다고 밝혔습니다. 손흥민은 이 우승을 끝으로 지난 8월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LAFC로 이적하면서 미국 무대에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됐습니다. 커리어 첫 트로피를 손에 넣은 손흥민은 유럽 무대에서의 마지막 숙권을 해결했습니다. 오랜 시간 자신을 괴롭히던 무관이라는 꼬리표를 마침내 떼어낸 것입니다. 그의 인내와 도전은 기록을 넘어선 하나의 역사로 남게 됐습니다. 토트넘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업적을 이룬 손흥민은 진정한 구단, 레전드로 거듭난 뒤 아름다운 동행을 마쳤습니다. 손흥민이 남긴 것은 단순한 우승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한 구단을 10년 넘게 지탱한 선수, 팀의 정신적 기둥, 그리고 결국엔 우승컵까지 가져온 리더. 그는 숫자와 결과를 넘어 팀의 가장 위대한 인물로 남았습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에 남긴 유산은 여러 층위로 존재합니다. 먼저 기록입니다. 10년간 173골 100일 도움이라는 숫자는 토트넘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챔피언스리그 결승 진출, 유로파리그 우승, 화려한 업적들이 그의 이름 아래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유산이었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 끝까지 함께한다는 것에 의미를 보여줬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팀을 떠나지 않고 좌절의 순간에도 희망을 잃지 않으며 동료들이 하나둘 떠나가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리더십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젊은 선수들에게 손흥민은 롤모델 그 이상이었습니다. 훈련장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뛰는 모습, 경기장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 인터뷰에서 언제나 팀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 이 모든 것들이 토트넘의 문화가 되고 전통이 됐습니다. 팬들에게 손흥민은 희망이었습니다. 17년간 트로피를 들지 못하던 토트넘 팬들은 손흥민을 보며 언젠가는 우승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은 결국 현실이 됐고 손흥민은 팬들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토트넘이라는 클럽에게 손흥민은 정체성이었습니다. 지난 10년간 토트넘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선수가 손흥민이었습니다.
그는 토트넘의 얼굴이었고 토트넘의 심장이었으며 토트넘 그 자체였습니다. 173골보다 100일 도움보다 유로파리그 우승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토트넘 역사상 유럽 대항전 트로피를 들어 올린 주장은 단 3명뿐입니다. 앨런 멀러리, 스티브 페리맨, 그리고 손흥민. 하지만 손흥민의 의미는 이들과 달랐습니다. 멀러리와 페리맨은 토트넘의 황금기를 이끈 주장이었습니다. 반면 손흥민은 토트넘의 암흑기를 견뎌낸 주장이었습니다. 17년의 무관이라는 긴 터널을 혼자서 버텨냈고 결국 그 터널의 끝에서 빛을 찾아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손흥민이 토트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중 한 명으로 기억되는 이유입니다. 우승의 순간만이 아니라 우승까지의 과정 전체가 그의 유산이었습니다. 손흥민은 떠나면서도 토트넘을 존중했습니다. 다른 프리미어리그 팀으로의 이적 제안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토트넘을 상대팀으로 만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예 다른 대륙, 다른 리그를 선택했습니다. 이것 역시 그가 토트넘에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지난 12월 10일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작별식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10년간의 동행에 대한 감사였고 서로에 대한 존중이었으며 영원히 잊지 못할 추억에 대한 기념이었습니다. 트로피는 시간이 지나면 빛이 바랠 수 있습니다. 기록은 언젠가 깨질 수 있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을 떠났지만 그의 유산은 토트넘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2025년은 수많은 이변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한가운데 팀보다 큰 서사를 남긴 단 한 사람이 있습니다. 손흥민 머니. 그리고 그의 이름은 기적이라는 단어로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독일의 축구 통계 매체 트랜스퍼마르크트가 발표한 2025년 축구계 8대 기적 중에서 손흥민의 우승은 가장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다른 7가지 이야기들, 모두 놀라운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이야기만이 개인의 이름으로 기록됐습니다. 팀이나 국가가 아닌 선수 한 명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2025년 축구계에서 손흥민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특별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손흥민의 여정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내의 서사였고 헌신의 기록이었으며 사랑의 증명이었습니다. 2010년 독일 함부르크에서 시작된 그의 프로 생활은 레버쿠젠을 거쳐 토트넘으로 이어졌습니다. 각 단계마다 그는 성장했고 발전했으며 더 나은 선수가 됐습니다. 하지만 우승컵은 그의 손에 닿지 않았습니다. 월드클래스 기량을 가졌음에도 트로피와는 인연이 없는 선수. 그것이 손흥민을 따라다니던 꼬리표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이적을 권유했습니다. 더 큰 팀으로 가면 우승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토트넘을 선택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가 보여준 것은 기록 이상의 무언가였습니다. 팀이 어려울 때 떠나지 않는 것, 동료들이 하나둘 떠나가도 자리를 지키는 것, 좌절의 순간에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돼서 진정한 리더십이며 진정한 프로페셔널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5년 5월 빌바오에서 그 모든 기다림이 보답받았습니다. 15년의 기다림이 끝나는 순간이었고 17년간 트로피를 들지 못했던 토트넘의 우승이었으며 41년 만에 유럽 대항전 우승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손흥민이라는 한 선수의 인내와 헌신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이제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모든 것을 이뤘습니다. 이제 더 이상 토트넘에서 이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완벽한 타이밍에 떠났습니다. 박수칠 때 떠나는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습니다. 지난 8월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LAFC로 이적하며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무대에서도 손흥민은 특별했습니다. 이적과 동시에 소니 신드롬을 일으켰고 3개월 만에 그의 존재감은 MLS를 뒤흔들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비록 그의 첫 시즌 플레이오프에서 우승 레이스를 멈췄지만 손흥민은 이미 미국을 사로잡았습니다. 2026 시즌 메시, 토마스 밀러와 함께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2025년은 영원히 손흥민의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15년간의 무관을 끝낸 해, 토트넘을 우승으로 이끈 해, 그리고 기적으로 인정받은 해. 손흥민이라는 이름은 2025년 축구계 한가운데 우뚝 서 있습니다.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 손흥민은 그 말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는 팀의 한계를 넘어섰고 팀의 역사를 다시 썼으며 팀보다 큰 서사를 만들어냈습니다. 트랜스퍼마르크트가 수많은 팀의 업적 속에서 유일하게 손흥민이라는 개인의 이름을 기적으로 선정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025년 축구계를 돌아볼 때 사람들은 수많은 이변을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이변의 중심에는 단 한 명의 이름이 있습니다. 손흥민. 15년을 기다린 끝에 마침내 기적을 만들어낸 그 이름이 2025년을 대표하는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기적이라는 단어와 함께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손흥민이 보여준 헌신과 인내, 그리고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손흥민이 토트넘에 남긴 진정한 유산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임스 위테커의 이야기 잘 들어보셨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 어떤 이에게는 짧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기다린 15년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더 쉬운 길이 있다고, 더 빠른 길이 있다고 속삭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자신이 선택한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떠나가는 것을 지켜보는 외로움, 결승전에서 패배하는 좌절, 17년간 트로피를 들지 못한 팀에서 버티는 인내, 그 모든 시간을 견뎌낸 끝에 마침내 빌바오에서 눈물을 흘렸던 그 순간. 그것은 단순한 우승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삶이 증명해낸 위대한 가치였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끝까지 함께한다는 것, 그리고 사랑한다는 것. 손흥민은 축구를 넘어 우리 모두에게 그 의미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2025년 전 세계가 그의 이름을 기적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 무언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감동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